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거의 죽을 때까지 경제 활동을 하게 되죠. 퇴직 연령이 점차 가면 갈수록 길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빨리 퇴직을 하려는 일명 파이어족은 또 늘고 있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현실은 힘든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50살에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은퇴할 거야. 60세까지만 딱 일하고 그 뒤로는 자동소득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이루어 놓은 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들 한 번쯤은 장사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자기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강해지면서 슬쩍슬쩍 이 눈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회사 생활이 치여서 꼴도 보기 싫은 그 상사놈들에게 시원하게 욕 한 사발 하고 뛰쳐나왔는데 정작 장사를 하려고 하면 참 막막하다는 거예요. 결국 평소 좋아 보였던 식당을 좀 기웃거리게 되고 이거 차리려면 얼마나 드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죠. 바로 이게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외식업으로 분류되는, 그러니까 식당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게 수는 자그마치 70만 개 정도예요. 이런저런 관련 가게들 다 합치면 뭐 이 수는 훌쩍 넘어서겠죠. 70만 개의 수치가 뭐 잘못됐다거나 흔히 이야기하는 경쟁 과다라거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장사나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우리 뇌에서는 그냥 식당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7,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장사로 돈을 꽤나 잘 벌었었기 때문이에요. 몸은 좀 힘들지만 먹는 장사만한 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이때 나온 거고요. 그런데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슈퍼마켓에 딱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초콜릿, 뭐 사탕 이런 걸 집어드는 것과 같은 행동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더 맛있는, 저렴하고 배도 부르고 건강한 맛의 달콤한 것들도 많은데 오래전 기억으로 그냥 초콜릿과 사탕을 집어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장사나 해볼까 라는 생각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식당, 프랜차이즈, 배달, 카페, 치킨, 분식 참 다양해요. 그런데 이게 단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어요. 네, 다 먹거리 음식들이라는 거죠. 카페는 공간을 대여해주는 산업으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역시나 먹거리 아이템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 이꼴, 식당 이꼴, 프랜차이즈 이꼴, 유행이라는 연결고리가 생성되는 거고요. 아이템에 엄청나게 집착한다는 거죠. 먹거리 아이템으로 딱 한정 지어 놓고 아이템을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외식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많아요. 그 사람들이 TV에도 나오고 책을 내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죠. 그래서 더욱더 외식업은 매력이 철철 흘러 넘쳐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너무 한 가지 카테고리에 목말라 있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된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나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장사에는 종류가 진짜 많은데 장사라는 단어가 대 카테고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 식당만 봐도 홀만 하는 식당, 배달만 하는 배달 전문점, 둘 다를 동시에 하는 곳, 테이크아웃만 하는 곳, 또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푸드트럭, 아마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장사로 치면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식당만 생각하시는 예비 창업자가 있다면 다른 쪽으로도 눈을 좀 돌려보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주점을 하려고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카페도 보라고 말하고 싶고 추가로 먹는 것 외에 다른 장사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좀 더 넓게 카테고리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먹는 카테고리도 딱 건너뛸 수 있어야 하고요. 분명 당연히 지방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졸업반 학생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커피숍에서 1시간가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무조건 카페를 창업하려고 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좋아 보여서가 다였고요. 그래서 원론적이긴 하지만 카페를 통해서 혹시 이루려는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다른 카페에서 알바를 해봤는데 적성에 맞더라, 그래서 카페 사장을 하고 싶다, 혹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카페를 하고 싶다 등등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고 단지 경제활동의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을 벌려고. 직장을 들어가기 조금 힘드니까 창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벌이가 맞죠. 취미로만 장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카페 이외의 다른 아이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어요. 특별한 이유 역시 없었고요. 이 친구의 제가 과거 이력을 보면 오히려 온라인 쪽으로 장사를 하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예 제 이야기를 원천 이렇게 차단을 해버리더라고요. 귀를 딱 막고 있더라고요. 대화가 통하진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몇몇 도전했다가 스마트 스토어를 실패했다는 이유 때문에 온라인을 하기 싫다는 게 그 이유였고요. 물론 제가 너무 편하게 대화를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강하게 느꼈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건 이 친구의 창업자금 2억은 부모님에게서 나올 돈이었고 많은 프랜차이즈를 놓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게 왜 안타깝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마치 제가 보기엔 그저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본인 인생 일대의 결정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슈퍼에서 그냥 과자 사듯이 브랜드를 고르는 모습이 조금은 안타까워 보였어요. 물론 카페 창업을 제가 반대한다거나 프랜차이즈 창업을 말리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다만 왜라는 물음에 답할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기본적인 이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왜라는 항목은 여전히 기재를 하지 못했거든요. 1시간 내내. 장사나 해볼까라는 생각은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살짝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미 장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느끼시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거든요. 장사라는 게. 특히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장사나 해볼까가 아니라 장사를 해볼까, 혹은 장사로 해볼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사나 해볼까는 그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뒤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돌파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었죠. 유튜브에서는 신사임당님을 필두로 온라인 장사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았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들어올 대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슬슬 그 인기가 또 식고 있어요. 실패담도 많이 올라오고 노력 대비 수입은 처참한 수준이라는 후기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본인에 맞는 장사가 다 따로 있어요. 누가 뭐래도 식당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해당 카테고리를 정할 때 딱 하나만 결정해서 그것만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령 내가 창업을 할 생각이라면 많은 창업 아이템들을 리스트화 해놓고 천천히 줄여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뭐 식당, 스마트 스토어, 구매 대행, 카페, 치킨집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정보를 취득해야 돼요. 모르면 리스트화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요. 한정된 아이템만 내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강의들이 있기도 하고, 또 실제로 무자본 창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걸 전혀 생각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류는 그저 이걸 속임수라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점에서 관련된 책 한 권만 읽어봐도 어떤 구조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또 어느 루트로 수익 창출이 되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지 못한 카테고리라고 해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건 돈을 주고라도 알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힘들다면 간접 경험으로 책을 통해 하는 거고요. 저도 물론 한때는 꽉 막혔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때문에 생각의 폭이 이렇게 좁아질 수 있었다라는 걸 알고 나서는 한숨을 푹푹 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뭐든 경험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결국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템을 먼저 적어 놓고, 또 정보 취득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도 반드시 같이 기재해서 면밀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는 분야는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고, 또 지인들한테서 듣는 정보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만약 최종 아이템이 나와 잘 맞을 것 같은 카테고리가 음식 배달 전문점이 되었다라고 치면,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나와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20개, 30개 이상의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를 꼭 비교해 봐야 돼요.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 핫하다고 해서, 또 내가 몇 번 먹어봤다고 해서, TV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고, 평가 기준서를 꼭 만들어야 돼요. 나, 그리고 상권, 트렌드, 뭐 사계절 이런 걸 다 따져가면서 말이에요. 동네마다 맞지 않는 브랜드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식당을 하든 무자본 창업을 하든,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장사를 함에 있어서 폭넓은 사고방식이 필요한 이유예요. 과연 나와 맞을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아이템을 찾는 것, 그리고 방대한 아이템을 천천히 좁혀나가는 것, 이렇게 직선이 아닌 타원형으로 모아서 비교하고 하나씩 추리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쪼록 뭐가 되었든지 간에 나와 잘 맞는 장사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고, 무턱대고 그저 식당, 뭐 스마트 스토어, 무자본 창업 이렇게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온라인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적성 검사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결과를 보면 윤곽이 나오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창업 되시길 바라면서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시고요.